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번 정의카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의카드는 이제 이미지상 보면 검을 들고 있고, 천칭을 들고 있고, 어떤 기둥 사이에 남잔지 여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인물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과 저울이라는 이런 이미지만으로 우리가 다른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이미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좀 떠올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법원에 있는 그리스 로마의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검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 아테네 여신 같은 경우에는 눈가리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타로에서 11번 정의카드의 이 인물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지 않죠. 눈가리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편견 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눈가리개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요 11번에 있는 저스티스 카드, 정의 카드의 이 인물은 눈을 가리지 않아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11번 카드 자체는 공기 카드입니다. 공기 카드는 우리가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나 지성, 지력 이런 걸 가리키고 감정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릴 필요는 없죠. 팩트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신감이 정말로 눈 가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이 일직선으로 똑바로 섰다는 거는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울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왕관에 있는 요 보석, 파란색 보석이 눈에 띄는데 요거는 이제 보석으로 쓴 사파이어를 얘기하고 사파이어는 진리, 그리고 신의 말씀 요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눈 가리기를 하지 않아도 신의 말씀 그대로 법과 그리고 공평하게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빨간색 옷을 입었고 발이 이제 하나가 나와 있어요. 타로 카드에 보면 인물들 카드를 보면 발이 두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발 하나만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공평하게 책대로 그리고 쓰여 있는 대로 글대로 판단한 다음에 행동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바로 행동하지는 않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었다는 거는 빨간색이라는 것 자체가 차크라 색깔 중에 빨주, 노초, 파란보의 빨간색 본능을 얘기하기도 하고 욕구 이런 거 현실적인 야망 이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실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욕망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망토를 이렇게 여매고 있는 사각형, 현실을 생각하는 사각형과 그 안에 빨간색 이제 보석이 있는데 루비입니다. 루비는 자기애를 의미를 하죠. 자기 보호가 우선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공명정대하게 법대로 또는 이제 글자 그대로 기준대로 원리 원칙대로 판단하겠지만 이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리고 정말 치우침 없이 하지만 결론은 이제 이런 빨간색이나 그리고 가슴에 있는 이 브로치에 있는 자기애라는 루비라는 그런 보석을 보면 자기한테는 그 잣대를 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고 원리 원칙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 대해서는 그런 그 완벽한 원리 규칙 이런 거를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타인한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는 관대한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카드는 그 별자리로는 이제 이 들고 있는 천칭을 봐서 저울을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천칭자리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죠. 원리 원칙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공기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가슴보다는 팩트 사실이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천칭자리들은 항상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조화, 균형.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균형과 조화가 어떤 분야냐면 사람들 사이. 그래서 인맥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걸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개인, 중간 개입자 이런 역할을 참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중개 역할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고 되게 세련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호감적이고 사람을 참 잘 챙겨준다든지 이 어색한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한다든지 되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딱 거기까지 이제 더 이상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칭자리를 레이스 옷을 드레스를 입었지만 안에는 갑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슴이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맥 관리 면에서는 말 그대로 조화 균형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MC나 뭐 사회 진행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 정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아까 법전을 얘기했죠. 아테나, 그리스 아테나 여신을 얘기한 것처럼 이 카드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게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 공평해야 된다는 그 키워드가 항상 적용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법 분쟁이나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큰 소송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소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카드가 우선은 결과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좀 보조 카드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이 카드가 이제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과거에 이제 본인이 시험 결과 나왔던 거에 대해서 결과 카드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로운 결과라는 거는 그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카드가 뭐 과정이나 이런 카드들이 흥청망청 놀았어. 아니면 컵 카드가 와서 기분 좋을 때 했다든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컵 카드의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나오면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합격 불합격에 있어서 불합격의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결과들이 되게 열심히 한 펜타클 8번 같은 장인 카드들이 나왔다. 과정이 그렇게 될 때 결과가 정의 카드야. 그러면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앞에 카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지에 따라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리딩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원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후 앞뒤를 사정을 모르고 이제 원 카드 하나만 했으면 합격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선칭을 이렇게 보고 딱 커트라인에서 1점이 모자라서 불합격을 한다든지 1점이 플러스돼서 커트라인에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다든지 약간 그런 커트라인의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결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카드가 그래도 이제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조 카드를 해서 좀 긍정적인 카드가 나오면 합격의 기운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 카드는 여튼 정의로운 결과로 인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정이 좀 중요한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는 11번은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번 카드, 고이여사제 카드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이 앉아있는 모양새가 좀 비슷하죠. 파랗고 빨갛고 이런 차이가 있고, 기둥인데 흑과 백의 기둥, 여기는 회색의 기둥. 그래서 이제 고이여사제 같은 경우에는 진리,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진리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세계 뒤쪽에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의 진리, 무의식적 지혜 이렇게 얘기한다면 7번의 정의 카드 같은 경우는 인간 세상에서의 그런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검이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인간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우선은 11번의 카드에 성경여행 가진 사람들은 이번에 고이여사제처럼 자기를 이렇게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번 카드는요. 그래서 이제 되게 법적인 부분, 원리 원칙, 그리고 글로서 판단하는, 법전으로 판단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뒷모습 카드인 뉴비전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보면 뒷모습 카드, 그림자 카드라고 얘기하는 뉴비전 카드입니다. 이게 이 인물이 뒷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커튼 뒤에서 베일을 벗겨보면 여자 2명이서 아기 바구니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시리라 믿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그런 설화 같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두 여자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서로 막 땡기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한테 판단을 내려달라고 찾아오죠. 솔로몬 대왕이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정확한 판단은 그래 반씩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글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잖아요. 그걸 똑같이 반반 나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실제 엄마들은 아이가 다치고 아픈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아이를 양보를 하죠. 한 엄마가, 한 여자가. 그래서 이제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양보하려고 하는 이 여인이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11번의 카드가 법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성으로서 감정 하나 들어오고 있지 않는 팩트, 그런 글로서의 판단이라면 이 그림자 카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지혜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11번 카드와 뉴비전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리 원칙, 그리고 공평함, 정의로움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뉴비전 카드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1번 카드의 그런 얘기들을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